안녕하세요. 멘탈헬스 코리아 대표 최용석입니다. 지금 현재는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사회적 기업과 MBA 재학 중인 학생이기도 하고요. 네, 좀 유치하지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오늘 주제는 Stay Strong입니다. 견디라는 말이고요.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꿈이 무엇인가요? 네. 제가 그것도 좋은 얘기고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제가 미국에서는 청소년 카운슬러로 일을 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제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꿈이 죽는 거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24시간 동안 죽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밤에도 꿈속에서도 죽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거의 7개월 동안 방바닥에 누워 있다시피 해서 일도 하지도 않고 죽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낌이 죽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죽게 생각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거지 않을까? 저희가 청소년 때는 외할아버지께서 자살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0대는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9/11이 터졌었고요. 30대는 사랑하는 사람이 제 앞에서 자살 시도를 해서 응급실로 몇 번 가는 그 기억들이 1초에 100만 장씩 사진처럼 지나가고 있고, 그런 죄책감, 나는 바보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이 저를 아마 힘들게 했나 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얼마만큼 피해를 당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지에 초점을 나누고 싶어요. 빅텀,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어떻게 제가 극복을 했는지에도 초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 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7개월 동안 바닥에 그냥 누워 있으면서 대인관계를 다 차단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필링, 느낌은 정말 죽는 게 맞는 것 같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죽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죽고 싶었어요. 자살 스케일이라고 있는데 1부터 10까지 정도 중에서 저는 항상 10 정도,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이성이 막아줬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싶어서 119에 전화를 했어요. 저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119에 전화를 하니까 어떤 전화로 이어지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 하니까 제가 또 상담가 출신이다 보니까 그분은 아마 그 자원봉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초기 대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죽고 싶었는데 갑자기 1시간 동안 전화를 붙들면서 상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1시간 동안 선생님 너무 잘 배웠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자존감이 갑자기 팍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죽기 전에도 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구나, 그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정신과도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한 번씩 이제 오픈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이 너무 싫었어요. 한국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회사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살 예방이라고 하면 약간 쿨한 느낌, 그리고 카운슬링 같은 경우에도 쿨한 느낌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내가 죽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멘탈의 문제,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픈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배웠지만 왜 스스로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든 건지는 이 사회적인 문화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신과 진단명은 저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입니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 반복된 여러 가지 충격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 최용석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0.1% 정도의 그 뇌세포를 관장을 하겠지만, 최용석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죠. 근데 한국에서 저 증상을 오픈을 했을 때는 전 쿨하게 오픈을 했거든요. 저는 PTSD고 이런 경험들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화를 낼 때 저 사람 PTSD 정신과 환자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야. 편견이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될까? 그냥 저는 99%는 최용석이고 0.1% 정도가 제 질환인데 왜 PTSD로 불리거나 저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정신과 환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한국은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정신과 의사한테 가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 문제를 얘기를 하지를 못하죠. 한 순간에 저 사람 문제가 있다는 그런 편견을 주기 때문이죠.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이 고민을 하기까지가 한 3년 정도 걸렸고요. 왜 저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과연 어떤 느낌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기지? 그렇다면 이 고통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저 스스로 똑똑하도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냥 삶을 잘 살지 못했던 자살 충동이 많았던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이 사회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승화를 시킬까 해서 제가 멘탈 헬스 코리아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쿨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소비자다, 환자가 아니다, 그리고 소비자다. 그리고 공급자들은 정신과 의사분들 측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시는 분들이고 저 같은 사람은 환자가 아닌 그 서비스를 당당히 이용하는 소비자라고 한다면 어떨까 해서 멘탈 헬스 코리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00만 명 정도는 우울증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관장하고 계신 분들이 약 3,000명 정도의 정신과 의사분들인데 이번 1,000만 명들을 환자가 아닌 아픔의 전문가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누군가의 그 고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피어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어떨까 하는 것들이 저희 단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꾸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환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진국은 컨슈머, 커스터머를 지나서 고객을 지나서 소비자에서 지나고 있지만 저희 나라는 이제 페이션트,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점을 변화를 시키자고 해서 저희는 멘탈 헬스 코리아를 통해서 아니다 우리는 환자가 아닌 소비자라는 것을 했고요. 그래서 앱을 통해서 서로의 고통을 익명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우울한다고 하면 우울함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쿨하게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나그래라는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 나도 정신과 환자다. 그래서 가끔씩 정신과 의사 욕을 하기도 하고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여기서 오신 분들처럼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요. 저희는 청소년들 피어 스페셜리스트 양성 프로그램과 대학생 양성 프로그램을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그 고통을 가진 사람만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고통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멘탈 헬스 코리아에 대한 설명이고 또 하나의 살아남은 자 히어로를 한번 여러분들과 비슷한 친구를 모시고 한 3분 정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방금 히어로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히어로까지는 조금 멀고요. 지금 18살 학교한 청소년으로 이런 행사 있으면 목베개 챙겨와서 저기서 자는 학생입니다. 청소년을 대표해서 발언을 한다는 큰 자리를 주셨는데 제가 자살이나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해 말하는 첫 번째 청소년이 아니라 발화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은 공연이나 이런 강연에서 들어보셨듯이 이렇게 비참하고 자극적인 상황에서 나는 극복하고 살아남아서
밝고 희망차고 모든 것이 다 해맑은 내일을 향해 간다는 그런 뻔하고도 모범적인 이야기는 저는 할 수 없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작년 우울증과 공황장애로부터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상에서부터 아침 선생님이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 교실 탁 열 때, 아니면 아이들이 얘기하다가 야 종현 죽었대, 종현 자살했대 라고 얘기할 때 숨을 못 쉴 것 같고 땅이 꺼지고 그리고 시야가 암전하던 그 감각을 저는 선명히도 기억합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자살 예방 행사에서 항상 당신들이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남고 당신의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을 생각해서 꼭 살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가증스러워했고,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오늘은 자유죽음 성공하기를 채워넣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매일을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아직도 저는 그 매일을 살아남는 게 어렵기만 합니다. 이런 교육, 그리고 학교에서는 자살한 청소년들을 여러 가지 단어들로 정의합니다. 특별하고 유별나게 불행한 사람들, 학교폭력, 학업 스트레스, 경쟁, 부담감. 어떻게 한 인생의 끝을 이런 단어들로 규정 지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한 아이의 결말을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부터가 이런 교육을 질색하던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인생은 모든 것이 휘황찬란하고 여러분들의 앞길은 꽃길만 있을 거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들이 당사자들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지옥 같던 시간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그냥 당신 자신의 마음을 귀 기울여 보라는 겁니다.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냥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얼마나 지쳐 있나요? 얼마나 고갈돼 있고 얼마나 과열돼 있으며 아니면 다 그만두고 싶나요? 그리고 그 소리들을 가만히 듣고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 소리에 휘둘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감정과 그런 충동들은 전부 실제하는 당신들의 감정이고 그것이 가짜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 자체를 해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아직도 매일을 생존해 나가는 학교한 청소년입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면 저도 살아남았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저 친구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은 견디면 언젠가는 이 자리에 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견디는 게 가장 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tay Strong. 감사합니다.